탈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탈장TV 정수련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기쁨병원 강현석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쁨병원 강현석 부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해부 탈장입니다. 부원장님, 서해부 탈장의 위치가 어딘가요? 우리가 흔히 사타구니라고 불리는 아랫배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뱃속 장기들이 몰려서 가장 많은 압력을 받는 곳이고요. 구조적으로 다른 복벽 부위보다 버티는 힘이 약해서 대부분의 탈장이 이 부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서해부 탈장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해부 탈장은 유일한 치료법이 수술입니다. 수술이요?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인가요? 네. 탈장은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서 다른 약물이나 보조적 치료 또는 운동 등으로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운동이나 근육 강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더 단단해져서 탈장이 더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탈장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서해부 탈장이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근육 사이로 탈장이 생겼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탈장은 어떤 특정한 부위에 영구적인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요. 대부분 인대 쪽 끝에 생깁니다. 근육 끝에 달려있는 인대에 생기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압에 의해서 그 구멍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약을 복용해서 근육량을 늘리거나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탈장 구멍이 근육에 의해서 당겨져 갖고 구멍이 더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운동을 하게 되면 복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돈이나 기획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위해서 했던 운동이 오히려 탈장을 더 악화시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말씀 중에 아까 감돈이랑 교액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탈장의 정의는 구멍을 통해 복강내 장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왔던 장기는 보통 복압이 줄어들면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복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탈장된 내용물이 양이 너무 많거나 탈장이 순서 없이 나오게 되면은 나온 상태가 복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감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끔 감돈된 상태에서 혈관도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에 피가 안 통하고 혈액의 흐름이 떨어지는데 이를 교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손목을 일시적으로 꽉 감싸면 손이 하얘지다가 파래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액이 시간 조금만 지나도 피가 안 통해서 염증이 생기고 장에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무섭네요. 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복막염이 올 수도 있고 또 염증이 피를 타고 이제 몸을 드는 폐혈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원인을 해결해 주기 위해 또 탈장의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예후도 매우 안 좋죠. 그러면 혹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막염이나 폐혈증은 심하게 되면은 경과가 이제 악화될 수 있어서 드물지만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태죠. 탈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감돈이나 교액이 발생할 확률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장이 있다면은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그럼 탈장이 있으면 감돈과 교액이 반드시 생기나요? 꼭 감돈하고 교액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대부분이 탈장이 인지가 되면은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경험한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서해부 탈장은 구멍 입에서 나오는 내용물이 많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감돈의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탈장이 있으면 그럼 반드시 수술을 해야겠네요. 네, 꼭 치료를 받으신 것이 권장되죠. 네, 서해부 탈장은 치료 방법이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서해부 탈장의 수술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탈장 수술 종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을 5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